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DNA에 대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핵심만 콕콕 집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효소 이야기를 했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 우리 몸에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은 DNA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 DNA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도입입니다. 자,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집에 대한 정보는 설계도 속에 있고,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몸에 대한 원리는 바로 DNA라는 유전 물질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 정보는 바로 어디에 있을까? 정답은 바로 우리 몸의 핵 속에 DNA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와 같고 이 설계도는 특별한 암호로 쓰여져 있어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로 큰 노력을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암호는 고작 이 네 가지 A, G, C, T라고 불리는 염기라는 친구들의 조합일 뿐이거든요. 이 네 가지 알파벳의 조합이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배워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시간 만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그리고 RNA 이 총칭해서 뉴클레아 애시드,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2단원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 이 핵산은 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로 쭉 이어져 있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일단 적어 둡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게 하나의 작은 소호 단위체인데 이 기본 단위가 세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염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당, 그리고 염기를 보호해주는 인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 합친 것이 바로 DNA, RNA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어져 있어서 두 가닥으로 이어져 있는 물질을 DNA라고 하고 한 가닥의 물질을 RNA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의 종류로는 두 가지, DNA, RNA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DNA, RNA. 자, 여기서 염기, 당, 인산 이 세 가지 합친 것을 바로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인산은 똑같은 인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 여기 중간에 있는 당으로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RNA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DNA는 산소를 하나 잃어버려서 산소가 없어져서 디옥시 리보스로 구성됩니다. 리보스라고 하는 기본 당에다가 옥시겐, 산소가 하나 없어진 경우를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DNA는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바로 A와 T, 그리고 G와 C입니다. 이름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런데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을 가지는데 아데닌에 대한 상보적인 염기로 티민이 아니라 우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의 조합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염기의 차이는 티민을 가지고 있냐 또는 우라실을 가지고 있냐 이 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볼까요?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딱 봐도 한 줄이 있고 이 한 줄에 상보적인 그 염기를 가지고 있는 DNA가 한 쌍이 있습니다. 즉 이중 나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라인이 있고 하나의 그 RNA 가닥이 있고 이 RNA 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결합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 DNA는 이중 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DNA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바로 뭐니? 바로 뭐죠? 맞습니다. DNA 그리고 RNA 핵산을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일렬로 쭉 연결된 게 바로 DNA다라는 거죠. 다시 핵산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한 가닥이 있고 또 나머지 한 가닥은 바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닥을 동시에 부르는 게 바로 DNA인 것이고,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에 이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A의 쌍은 바로 티민, 아데닌의 쌍은 티민, 사이토신의 쌍은 구아닌이 되는 겁니다. 이 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열 A, C, C, T 이 배열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이 배열 자체가 유전 암호기 때문에 이 배열의 달라짐에 따라서 생명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DNA는 한 줄 한 줄, 즉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이중 나선 구조에서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은 바로 인산 디옥시리보스 염기 중에서 염기가 이렇게 맞닿아져 있고, 맞닿아져 있는 염기의 규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둘이 짝지 이거는 꼭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핵선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서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염색체, DNA, 유전자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이고, 염색체, DNA, 유전자는 정확히 뭘 뜻하는지 적어 봅시다. 자, 여기에 티민이 있고 구아닌이 있고 아데닌이 있고 옥시토신이 있네. 이렇게 염기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DNA가 염기쌍을 이루고 있고 얘들을 바로 염기라고 하죠. 염기. 자, 이 쌍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고,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종에 따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에 따라서 염기의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유전 정보의 변화인 거야. 즉 유전 정보가 뭐냐면 DNA에 쭉 한 줄의 염기 배열이 바로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기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바로 DN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방금 이야기한 이 염기의 쭉 일렬의 배열 순서인 겁니다. 염기의 배열 순서를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각 어떤 부분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DNA를 이제 한 단계, 중간 단계를 거칠 거예요. 바로 머리카락 아니고 바로 RNA입니다. RNA라는 하는 중간 핵산 형태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이 RNA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DNA가 쭉 꼬여가지고 엄청 응축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염색체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이렇게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적으로 집중해서 볼 게 바로 뭐냐면 이 유전자에서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되는 이 흐름만 우리가 잘 알면 오늘 학습 끝인 거예요. 자, 이 흐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름 같지 않니? 생명체의 이제 중심 틀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사람이 눈동자 색, 그리고 머리카락 모양 같이 생물에 나타낸 특성을 바로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질.
형태와 성질을 줄여서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바로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유전자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바로 눈동자 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눈동자 색. 우리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뭘까? 눈동자에 멜라닌 효소가 만들어지면 갈색의 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멜라닌 합성효소가 눈에서 합성되지 않으면 푸른색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멜라닌 합성효소도 DNA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 DNA 정보가 바로 단백질로 표현되는 지금 생명 중심 원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또 머리카락 모양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까? 생머리가 있고 곱슬머리가 있어요.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이 곱슬머리를 나타내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곱슬머리를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머리는 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생머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우리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바로 DNA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이 DNA에서 RNA로 그리고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바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RNA로 가는 이 단계 이름을 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워리어 아닙니다. 전사라고 하는 것이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바로 뭐냐면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 이 흐름, 전사와 번역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명확하게 아는 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7쪽하고 8쪽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있잖아.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DNA로부터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왜 RNA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걸까? 숭례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비유를 해봅시다. 자, 숭례문에 설계도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원본입니다. 얘를 만약에 숭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가지고 가버리면 누가 절도를 하거나 소실되거나 불에 타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숭례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RNA라고 하는 복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복사본은 바로 RNA인 것이고, 이 복사본을 통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숭례문을 제작하는데 우리는 레고를 활용해 가지고 숭례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숭례문은 우리 몸에서 각종 단백질이 될 것이고, 이 각종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은 바로 뭐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DNA, RNA, 이게 DNA네요. DNA, RNA에 있는 정보를 아미노산의 순서가 쫙 이어져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자,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8페이지 지금 하는 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오늘 학습 끝이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생과 함께 유전 암호의 법칙을 한번 해독을 해봅시다. 자, 1번 DNA의 구조다. 가장 중요한 분자죠. DNA. 자, DNA의 구조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나선이죠. 그래서 쌤이 여기 그림에 있는 염기를 한번 쭉 일렬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GT 땡땡 모르겠고, GT 가려져 있고 ACT 그리고 가려져 있고 GCA 가려져 있고 T, 얘를 바로 여기다가 쭉 적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거는 적어놨고 보이는 것은 적어놨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비워놨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 반대로 그 위에도 GT 땡땡땡땡땡땡 있어가지고 이 상보적인 이 이중나선에 대한 그 염기 서열을 쭉 적어 놔 봤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어떤 염기가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상으로 한번 채워놔 봅시다. G, A, 그리고 CC, 그리고 AG라고 이렇게 채워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채우고 난 뒤에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DNA 구조적 특징 바로 뭘까? 이중으로 된 나선 구조다. 이중 나선 구조. 염기 간의 결합의 이름은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적혀 있죠. 자, 염기 간의 결합 특징은 바로 뭐냐면 A랑 T랑 결합을 하는 것이고 G랑 C랑 결합을 하는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특징이 있어. 즉 A는 이 A 쌍으로 G가 들어갈 수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 T민의 짝으로 여기 C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쌤이 이 한 줄을 완성을 시켰으니까 이 상보적인 염기를 너네 적을 수가 있겠죠?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 구아닌의 상보적인 염기쌍 바로 뭐니? 사이토신이죠. 그리고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는 바로 티민입니다. 이렇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규칙에 반하는 염기쌍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염기쌍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그저 규칙일 뿐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유전 정보는 바로 뭐냐면 이 가로줄이야. 가로줄에 있는 이런 염기의 배열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암호입니다. 즉 DNA 속의 암호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바로 DNA를 이루는 염기의 배열 순서입니다. 자,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 배열의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대로 정보로 이어지거든요. 어떤 정보로 이어지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자, 이 단백질은 있잖아. 아미노산이 쭉 일렬로 연결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DNA의 염기 배열 순서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NA의 염기의 그 배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DNA에서 이제 RNA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이가 바로 RNA고요. 밑에 있는 이 이중나선 구조가 바로 DNA입니다. 자, RNA의 구조 특징 바로 뭘까요? 바로 단일 가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NA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DNA의 줄형 가닥에 상보적인 염기쌍을 가진 단일 가닥이다. 그리고 핵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핵에서 DNA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염기쌍을 쭉 이어져 나가는 게 바로 RNA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직접 손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위 DNA 중 위의 가닥을 주형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RNA 가닥의 염기 서열은이라고 적어뒀죠. 자, 여기에 있는 염기 서열을 그대로 옮겨올게요.
왜 이렇죠? 요행을 부르지 않고 바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워 넣어 주세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가닥, 이 가닥이 바로 주형 가닥이라고 했을 때 주형 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이 주형 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가닥이 바로 상보적인 염기쌍이 바로 RNA라는 겁니다. 잠깐만 좀 내렸다 올릴게요. 안 되네. 이제 되네요. 자, 이 주형 가닥에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주형 가닥을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 사이토신의 상보적인 염기가 바로 뭐였죠? 맞습니다. 구아닌이었죠. 그리고 이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쌍은 바로 뭐였죠? RNA에서는 아데닌과 우라실이 염기쌍을 이루기 때문에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는 우라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 구아닌의 그 상보적인 염기쌍은 C 사이토신,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쌍은 바로 U 우라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쭉 전사를 시켜 보면 이렇게 이런 염기 배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이 주형 가닥이 여기 위에 있는 게 바로 주형 가닥이고 이 주형 가닥에 의한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RNA가 만들어질까요? 상보적인 DNA와 그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티민 대신 우라실이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RNA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우와, 우리가 RNA를 만들어 보다니 바로 핵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 RNA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질까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암호를 해결하고 해독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최종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가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RNA에 세 개 염기 단위를 코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코돈은 여기서 코돈 바로 뭐냐면 RNA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 개. 자, 이 세 쌍의 한 정보가 바로 코돈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코돈이다. 이 코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염기쌍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코돈인데 이 하나의 코돈이 바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데 얘는 바로 코돈 표가 있다. 이미 과학자들이 코돈에 대한 정보를 다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번역은 이 수많은 그 아미노산이 있죠. 자, 이 아페니랄라닌, 류신, 세린, 류신, 프롤린, 타이로신, 히스티딘, 글루타민 이런 이름 이상한 이름들 있죠. 얘들이 바로 다들 아미노산의 이름입니다.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게 바로 단백질이고 이 번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번역은 게시 코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결 코돈에서 끝이 난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굳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mRNA에서 5'에서 3' 그리고 3개 염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하나씩 연결되는 게 바로 단백질의 합성입니다. 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게 바로
단백질의 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우리 단백질 합성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GUC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바로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할까요? GUC 한번 살펴볼까요? GUC, 자, G가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박스네. 여기 박스에 G가 맨 앞에 있네요. G 박스. 그리고 U가 어디 있어? GUC 여기 있네. GUC가 바로 발린을 지정하는 그런 코돈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UAC. 자, U가 맨 앞에 있는 박스가 바로 여기네요. UAC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UAC 타이로신. 얘는 타이로신을 지정하는 코돈이다. 자, 그리고 UGG는 U가 여기 맨 앞에 있고 UGG 바로 트립토판이네요. 그리고 GCA 어디 있어? GCA 여기 있네요.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UCA 어디 있죠? U가 여기 있고 UCA 바로 여기 있네요.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쭉 연결된 게 바로 별거 아니다 단백질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연습을 딱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고, 얘는 한번 이 규칙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울 거 한 개도 없는데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지 않았어요. 자, 쌤이 지금 수업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좀 감이 잡힌다라고 하면 스스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